진 외란이 터지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선조가 허준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근래에 중국의 의서를 보니 모두 조잡한 것을 초록하고 모은 것이어서 별로 볼만한 것이 없으니 여러 의서들을 모아 책을 편찬해야겠다. 근래 선조가 중국 의학서적을 살펴보니까 여러 이론이 난무하고 무수한 처방이 옳고 그름이 구별되지 않은 채 마구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걸 필요한 것만 추리고 교정해서 하나의 의서로 정리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동의보감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아, 동의보감이 왕이 명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구나. 그렇죠. 선조는요, 허준을 필두로 해서 다른 어휘들의 경험과 식견에 따라서 의서 속 의학 이론과 처방을 제대로 정리하라고 명합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팀장을 허준에게 맡긴 거죠. 근데 허준이 선배 의관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선조는 특별히 그 허준한테 팀장을 시켰는지 궁금해요. 이런 나중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의사 편충을 하면 굉장히 정확하고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나 학문적으로나 믿을 만한 사람이 또는 의학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에 허준이 최적임자였던 것이죠. 허준을 필두로 내의원 실력자 6명이 함께한 동의보감 프로젝트. 자, 이때요. 선조는 새 의서를 지을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3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섭생이 먼저고 약석은 그 다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연치유. 오,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약을 써라. 아유, 좋아요. 자, 선조가 제일 강조한 거는요. 첫 번째가 섭생입니다. 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먼저 병에 걸리지 않게 노력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오늘날의 예방의학, 면역 기르기와 그 결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 면역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요, 너무 중요하죠. 운동선수들도 그래서 이 훈련도 중요한데 회복하고 자는 것도 훈련이다. 쉬는 것도 훈련이다 이렇게. 먹는 것도 훈련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면역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동현 씨의 어떤 섭생 노하우 있습니까? 아 이거 진짜 동현보감 하나 낼 정도로 너무 동현보감! 많아서 동현보감 내야 돼. 너무 동현보감. 많아서 진짜 최고는 비타민 C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네. 이 비타민 C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비타민 C가 챔피언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노란색을 입으셨구나. 비타민. 진짜 비타민 C 종류가 되게 많은데 좋은 거 해가지고 먹으면 오. 그게 진짜 최고고. 그래요? 또 저는 민물장어를 그냥 냄비에 통으로 살아있는 거 그대로 넣어서 그대로 그냥 삶는 게 있어요. 몇 시간을 계속. 삶어요, 장어를? 몇 시간을 끓이면 어머니가 해주시거든요, 그걸. 그거는 진짜 와, 그건 보약이에요, 보약. 요즘도 해주시나요? 요즘은 자주 안 해주세요. 선수 할 때는 자주 해주셨는데 네, 선수 때는 어머니가 이제 맞으면 안 되니까 이거 먹고 한 대 더 때려라 해주셨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카라고 있어요. 이게 마카? 그 페루의 인삼이라는 식물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인삼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카가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 마카를 한번 이제 재배를 하면 그 땅을 몇 년 동안 그 수확을 못 해요. 땅의 영양분을 다 먹어서. 인삼하고 비슷하네요, 진짜. 예, 인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마카를 이제 가루로 해가지고 먹으면 남자들한테 좋다 이런 말도 있고, 정말요? 예, 건강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동현보감이 실립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한 게 약석, 약과 돌침이라는 뜻인데요. 온갖 약재와 치료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제대로 적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였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약재가 많이 산출되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종류별로 나누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병기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제일 왜냐면 중요하죠. 백성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백성이 있을 수 있게 어떤 약초를 써야 하는지 분류를 잘 하고 백성들이 실제 부르는 이름으로 약재명을 기록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복숭아 씨 죽순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리쌀도 보이고요. 그리고 도란, 이건 이제 도라지예요. 도라지 보이고. 선조의 지침대로 중국식으로 한자 명칭을 쓰고 그 아래에 조선에서 부르던 명칭을 훈민정음으로 함께 적어둔 거예요. 교수님, 그럼 동의보감 이전에는 한글로 쓰인 적이 없었나요? 의서 가운데 그 간단한 책자들, 가령 전염병에 관한 벽원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태산방 이런 데에서는 한글로 훈민정음 언문으로 쓰기도 했지만 약재 전체를 국산 약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훈민정음 이름을 단 것은 동의보감이 최초입니다. 진짜. 자, 이런 선조의 지침을 머리에 새기며 야심차게 시작한 동의보감 프로젝트. 조선에 없던 의서를 만든다는 이 사명감으로 정말 이 의욕에 불타올랐겠죠. 그죠. 하지만 이게 기획부터 만만하게 볼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정하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허준과 다섯 의관들은요 매일 의서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연구합니다. 자, 그런데요 겨우 목차를 정리했을 때 이 팀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왜요? 왜요? 조한 씨, 1597년. 정유재는 그렇죠. 잠잠해지던 전쟁이 또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왜군의 공세에 조선이 또다시 아비의 교환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 전쟁은 끝났지만 의서 편찬 재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허준의 신변엔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의원의 수장이자 최고참 어인 양해수가 사망한 후 허준이 그 뒤를 이어 최고참 어인 수의가 된 거예요. 최고참 어이로서 선조의 건강을 살피려 내의원을 충관하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이 허준. 근데 어느 날 선조가 허준을 불러서 뭔가를 건넵니다. 다시 허준에게 하교하여 홀로 책을 편찬하게 하시고 대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서 500권을 내어주어 고증하게 하셨다. 선조가 허준에게 대궐에 있던 의서 500권을 주면서 내용을 추려보라 라고 한 겁니다. 500권. 혼자서라도 꼭 다시 의학서 편찬 작업을 시작하라라는 명이었죠. 혼자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영영 중단될 줄 알았던 동의보감 편찬은 이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불철주야 일하며 한 해, 두 해, 무려 7년이 흐릅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 70에 접어듭니다. 이때 허준은요, 동의보감을 절반 가까이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때 미처 예상치 못했던 운명이 허준을 덮치고 맙니다. 선조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1608년 2월 선조가 갑자기 쓰러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뭔가 근데 아까 미션을 주셨는데 네. 완성된 걸 딱 보여드리고 싶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자책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떠나셨으니까 남아있는 내가 더 이걸 잘 완성해 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됩니다.
15대 왕 누가 즉위합니까? 광해군. 광해군.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자, 이때 허준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근데 그 어쨌든 동의보감을 계속 써내려가는 숙제가 있으니까 광해군이 막 뭐 안 했겠죠? 자, 허준은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허준은 이미 삭직시켰으니 문외로 출송시키도록 하라.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허준을 오랫동안 탐탁지 않게 본 그 양반 대신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거예요. 어이가 왕을 못 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청한 거예요. 아, 그 천주가 죽은 이유를 지금 허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책임지라는 거죠. 그런 걸 서로 잘 도우고 의견을 같이 해서 이걸 살려나가는 방법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싫으면은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걸 좀 지켜주셨어야 되는데 왜 안 지켜주시고. 한번 조금 가긴 갔지. 네. 그러다가 그냥 쫓겨갔지. 같이 쫓겨났어요. 사실 광해군은요, 허준을 유배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대신들은 끈질겼고요. 결국 허준이 유배를 가고 만 겁니다. 최고참 어이로서 선조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간 허준. 유배 생활 1년이 지난 1609년 11월 허준이 한양에 나타납니다. 광해군이 내의원에 실력 있는 의관이 참 적다라고 하면서 누굴 불러들인 거예요? 허준을 불러들인 겁니다. 다행이다. 네. 그렇게 광해군의 허위로 다시 내의원으로 복귀한 허준은요, 이듬해 8월 광해군에게 향하죠. 선왕께서 천지파라고 명하신 책이 과인이 계승한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광해군을 복차게 만든 허준의 책, 바로 동의보감. 선조가 명한 지 무려 14년 만에 탄생을 한 겁니다. 탄생을 한 겁니다. 14년 진짜 14년. 완성시킨 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그렇죠. 허준이 유배를 간 건 고통이긴 했겠지만 유배지에서 온전히 동의보감 집필에만 전념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작업했다고 하기엔 믿을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동의보감을 완성해낸 겁니다. 자,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동의보감. 과연 허준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동의보감에 적힌 건강관리의 기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의 금기는 저녁에 포식하지 않는 것. 한 달의 금기는 금음에 만취하지 않는 것. 1년의 금기는 겨울에 멀리 여행하지 않는 것. 근데 요즘 왜 그 다이어트 비법 보면은 저녁 6시 이후엔 뭘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금식한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거를 요즘이랑 비슷한 거네요. 진짜 대단하시다. 자, 어떻습니까? 허준이 제안한 건강 비법 어렵습니까? 정말 쉽습니다. 지킬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지켜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마침 여름에 접어들고 이제 곧 무더위가 찾아올 때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사계절 중 여름을 잘 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건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여름에 꼭 보양식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실에서 즐겨 먹던 동의보감표 음료가 있습니다. 제호탕? 제호탕.
갈증을 풀어주고 이 소화를 돕는 궁중 청량 음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호탕의 주 재료는 무엇일까? 백단향과 초과, 사인, 오메요 요걸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꿀에 버무려 놓았다가 끓는 물에 타서 식힌 후에 마시는 겁니다. 정조실록을 보면요, 아주 무더운 날 이 제호탕을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하지요. 우리 임영수님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보양제는 이제 뭐니 해도 오리. 오리 좋아하세요. 그리고 다. 삼계탕을 먹으면은 예측할 수 없는 힘이. 자, 이 밖에도요, 우리가 여름철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 많이 있는데 동의보감에 어떻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동의보감에. 되게 요리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장어했잖아요. 야, 대박. 방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국 삶아가지고. 맞아요. 동의보감엔요, 푹 삶아 빈속에 머무면 5장기의 허손을 보한다. 즉 약해진 오장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뜨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자, 그럼 동의보감에 적힌 또 다른 여름 봉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수박! 아, 수박! 자, 동의보감에서는요, 수박의 대표적인 효능을요, 목이 마른 걸 풀어주고 더위에 지치는 서독 증상을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실제로 여름에 시원한 수박 화채를 즐겨 드셨고요.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구할 수 없는 값비싼 재료로 동의보감을 쓰면 백성들이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백성들이 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재료로 써서 동의보감을 쓴 것 같아요. 건강에 관심을 갖는 초심자에서부터 아주 깊은 내용, 의학적 내용을 원하는 그런 전문적인 의원들까지도 다 포괄하는, 독자로 포괄하는 대단한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길고 대단하게 어떤 높은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역작을 세상에 내놓은 이후 허준은 어떻게 지냈을까? 허준은요, 그 이후에도요, 정말 쉬지 않고 일합니다. 내의원에서 후학을 양성했고요. 광해군의 명으로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염병을 연구하고 책을 씁니다. 허준은 그렇게 만년까지도 연구를 멈추지 않고 조선의학에 온 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615년 11월 허준은 77의 나이로 세상과 이별을 합니다. 그때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골 경치 좋은 데서 이제 그 상해를 띄우고 그 상해를 따라가는데 그렇게 쓸쓸히 돌아가시는구나. 그게 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했고. 자, 광해군은요, 살아생전 조선 의학 발전에 헌신한 허준의 공을 취하면서 최고 품계 정일품 보국승록 대부 품계를 내려줍니다. 의관에게 내려지는 건 유례가 없던 정말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의학 발전, 백성의 건강을 생각한 진정한 의사이자 의학자였던 허준. 동의보감에 담긴 허준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